야, 내가 사랑하는 한강. 그 중에서도 방울에는 양수리에 맞습니다. 우후, 우후, 랄랄랄랄랄라. 그나저나 오늘 여행을 간다고 해서 부푼 마음을 안고 왔는데 오늘 방울이와 함께 여행을 할 여행 메이트는 누군가요? 누구? 짠! 으아, 깜짝이야! 아니 이분은 그 유명한 유성환 선생님?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오늘 바로 방울이랑 역사여행, 특히 한강에 대한 역사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 유성환입니다. 제가 선생님의 실물을 영접할 줄이야. 가문의 영광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저랑 여행을 함께 떠나주신다고요? 그럼요. 오늘 아주 제대로 된 한강에 대한 역사여행 떠날 거예요. 우와, 어디요? 여행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혹시 방울이 예.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는 바로 양수리 두물머리죠. 오, 진짜 똑똑하네. 아유, 선생님, 제가 K워터 마스코트이자 홍보실 2년차 사원이에요. 에이. 아니 그러면 왜 두물머리라고 하는지는 알아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여기가 바로 예. 두물머리라고도 하고 양수리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두 물이 합쳐진다라는 거거든요. 저쪽에 보시면 저기가 남한강. 남한강이 쭉 흘러 내려오고 있죠? 예. 위쪽으로 보면 저기에서 내려오는 게 북한강. 그것이 바로 합쳐져서 한강이 된다 이거예요. 우와, 역시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으셔요. 그럼 오늘 정말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군요. 물 공부 드라이브죠. 오, 물공부 드라이브. 좋아요.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방울이와 떠나는 공부 드라이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준비됐습니다. 물공부 드라이브 시작해주세요. 한강은 네, 너무나 좋죠. 너무 좋아요. 방울이도 혹시 한강을 좋아해요? 저는 너무 사랑해요. 저도 LOV입니다. 와, 완전 러브하구나. 러브 하트 네. 뿅뿅뿅. 지금 서울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 이 한강 뷰라든가 한강 보면서 차 마시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전 사람들도 혹시 한강을 좋아했을까요? 오, 저는 네. 옛날부터 한강을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았지? 혹시 어허.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라고 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예? 들어봤죠? 알죠.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 세기별로 전성기를 달리했거든요. 오, 그런데 그 전성기의 기준이 어딘지 알아요? 기준이요? 어디를 장악하고 있었다. 어디를 혹시 한강이요? 와우! 맞아요. 야, 방울이 똑똑해. 한강을 잡고 있느냐, 그 국가의 힘을 기준으로 했어요. 가장 먼저 한강을 잡고 있었던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혹시 와, 똑똑해. 맞아, 백제예요. 백제는 예? 4세기에 한강역을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네? 전성기를 구가했어요. 예로부터 이 한강을 장악한다라는 건 네? 한반도의 가장 중심이기도 했었고, 네? 강 하류 지역에서는 아주 뛰어난 곡창지대, 평야가 나타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선진 문물이었었던 중국과 직접 교육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강은 매우 중요한 장소였거든요. 그러한 장소를 백제가 가장 먼저 차지했던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백제. 그럼요. 만약에 백제가 아닌 고구려나 신라 입장에선 저거 차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차지해야죠. 그렇죠. 말해 뭐예요. 그래서 5세기에 바로 고구려의 장수왕이 그렇게 노렸던 한강역을 장악해요. 장악까지 하시고. 그렇지. 그 장수왕이 바로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에요. 관계토대왕. 그렇지. 광개토대왕은 주로 한반도의 북쪽 망주 지역, 네? 그 아들인 장수왕은 남쪽 한강역 장악하면서 고구려는 최전성기를 가져갔던 거예요. 와, 방울이도 전성기 맡고 싶은데. 지금 방울이 전성기잖아. 그래요? 아니에요. 겸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차지하고 싶었던 신라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질투? 질투지. 빨리 뺏어야겠다. 뺏어야 그 중심을 내가 가져와야겠다.
그렇지. 근데 혼자는 가져오지 못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6세기가 되면서 진흥왕이라고 있어. 그 진흥왕이랑 당시 백제는 성왕이었거든. 오, 성왕이 둘이 합세해서 야 우리 저 한강 고구려한테 빼앗자. 가지고 오자. 그렇지. 가지고 오자. 힘을 뭉치자. 뭉치자. 가자. 크로스. 와, 가자. 한강역을 장악해. 근데 문제는 신라는 한강의 북쪽을 차지했고 백제는 한강의 남쪽 하류 지역을 차지했거든. 강은 어디가 좋냐? 지금이야 뭐 강상류 차지하면 래프팅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한강 상류를 차지했었던 신라의 진흥왕은 배신을 때려서 그 성왕의 뒤통수를 때려버려. 아, 못됐어. 못됐지. 아유, 속상해. 얘기만 들어도 속상해. 신라 입장에선 최고 영웅. 그래. 최고 영웅. 그렇게 되면서 백제로부터 하류 지역까지 장악하면서 6세기 최전성기를 이끌게 되고 그러다가 7세기로 넘어오면서 신라는 그 힘을 바탕으로 삼국을 통일했던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있던 데가 어디다? 한강이다. 야, 한강은 정말 대단한 곳이군요. 한강을 차지하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가장 큰 기반이 됐다. 이거. 야, 제일 큰 힘이네요. 제일 크니. 굿. 야, 굿이네 진짜. 자, 그러면 우리 다른 퀴즈 하나 내볼까요?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어? 경상도 알죠? 경상도. 아, 경상도 알지. 예. 경상도 알지? 예. 경상도는 왜 경상도라고 불렸을까? 경상도는 아는데 예.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왜 그랬냐? 예? 경상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경주랑 상주였어요. 경주랑 상주.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야, 거기 제일 유명한 동네 뭐야? 우리 경주랑 상주인데. 그럼 네 경상도라 해보라.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러고. 그러면은 전라도는요? 전주와 나주가 가장 대표적인 도시.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아, 그래서 충청도야. 야, 역시 제가 오늘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예요. 강릉 원주거든. 오.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쌤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예. 지금 충주하면 꽤 큰 도시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큰 도시 같진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야,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뭐 큰 도시는 아니지 않을까? 아니지. 예. 지금 충청도에서 제일 큰 도시는 대전이거든요. 그쵸. 대전은 예전엔 한밭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냥 큰 밭이 있었던 데예요. 네. 근데 그게 육상교통, 즉 철도교통이 대전을 지나가면서 지금은 충청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대전이 됐지. 오, 대전. 또 저희 K워터 본사가 대전에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건 의도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원래 조선 후기까지 내륙에서 가장 큰 넘버원 도시는 네? 충주였어요. 우와, 진짜요? 네. 지금은 그렇게 큰지 안 크지. 모르겠는데. 왜 충주가 가장 큰 도시였냐? 예전에는 세금을 걷어서 서울까지 갖고 오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어떻게 막 달구지에 끌고 서울 말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아, 말이 어딨어? 그때 없어요? 말 엄청 비싸.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 저거를 뗏목이라든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서울로 이동하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네? 바로 그 충주라는 곳에 주변에 있던 세금, 내륙에서 걷었던 세금을 다 모아가지고 네? 뗏목이라든가 배에 띄워서 그냥 조금 있으니 서울이 보이네? 대박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내륙에서 걷었던 세금들이 네? 다 충주에 모였던 거야. 아, 그래서 충주가 그때는 엄청 큰 도시야. 내륙에서 제일 큰 도시였지. 와, 서울 저리 가나요? 아니지, 서울은 수도니까. 아, 그래요? 거기는 못 따라가. 아, 거긴 못 따라가. 아니었어요? 거긴 못 따라가. 왜냐면 거기서 걷었던 세금을 네? 서울로 갖고 오기 위한 거지. 그걸 우리가 흔히 충주의 가흥창이라고 합니다. 가흥창이라는 데는 가장 큰 내륙의 도시를 만드는 기준이 됐다 이거지. 이야,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진짜 맞아요. 알면 알수록 정말 역사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울이는 네? 혹시 이것까지 알까 모르겠다. 이것까지 알면 와, 나 진짜 오늘 인정. 인정. 아유, 네 봐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당시에 서독이라고도 했죠. 네? 독일이 서와 동으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특히 서독 지역에서 아주 단기간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이걸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알고 갔는데 제가 봤거든요. 이거 들었거든요. 야, 이거까지? 정답은 라임강의 기호. 대박.
대박. 나 대박. 진짜 똑똑해. 인정, 진짜 인정, 똑똑해. 인정. 쓰담. 아, 나 진짜 좋아. 천재야, 천재. 자, 그런데 이러한 독일의 경제적 성장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그 빗대어서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도 민족 상잔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한국전쟁 내지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죠. 우리는 그냥 이 땅이 다 폐허였어. 그렇지만 불과 20, 30년 만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내서 사람들은 또 하나의 기적이다 그러면서 먼 멋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무엇이란 아, 이건 좀 힌트를 좀. 오늘 우리 많이 배웠던 이건 편집해 주시고요. 한강의 기적. 와우! 와. 한강의 기적. 바로 이 한강은 네.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상징적인 강이자 한국의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되었던 바로 그것이에요. 맞죠. 근데 왜 한강이라고 그랬냐? 한강이 주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과거 고대 시대부터 내려왔었던 물자의 이동 이런 것도 있었지만 서울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인천의 역할도 적지 않았거든요. 인천을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의 외항이라고 해요. 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 근처 한 3, 4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이 서울과 인천을 또 연결해주는 그게 있어. 그게 뭐야? 바로 한강. 아, 한강은 진짜 연결고리. 만약에 한강이 없었으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단기간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을지 없었다.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 없었을 것 같아. 야, 진짜 한강은요. 이 역사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하고 한강은 정말 큰일을 많이 했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 아직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뭐예요? 뭘 놓친 거예요? 한강이란 뭐냐? 바로 수도권 사람들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수원이다 이거지. 이야, 물 없으면 안 됩니다. 물 없으면 다 죽어. 물 없으면 안 돼요. 물 없으면 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의 식수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나? 궁금하죠. 그렇지. 그러면 바로 그 식수원, 우리가 먹는 그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가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빨리 가시죠. 빨리. 자, 그러면 덕소 정수장으로 출발! 출발! 아저씨, 밟아요, 밟아! 고고고! 자, 여기는 덕소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우와! 드디어 왔어요. 저기 선생님, 저 여기에 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오, 우리가 여기 왜 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강의 역사를 배우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으니 이제 그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지 배우기 위해서 맞죠? 박수! 야! 제가 역사는 좀 알지만 사실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현우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동부권지사에서 정수설비 관리를 맡고 있는 서현우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님, 야, 간단해요.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물 너무나 그 중요한 우리의 상수원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연에서 얻어진 물을 저희가 원수라고 하는데 원수? 예.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그 원수가 아니라 월세의 물이겠죠. 예. 아유, 아직까지 진짜 어떡할 거예요? 이 원수가 그 우리 수돗물인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이 덕소 정수장에서 그 과정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연 상태인 원수는 그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게 되는데요. 네. 원수가 식용 가능한 수돗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정수 처리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 여러 단계의 네. 과정을. 네. 그러면 깨끗한 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정수 처리 과정이 무조건 필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포인트다 이거죠? 예, 예. 네, 그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더. 이 강변이나 댐에서 취수된 물이 취수장을 통해서 정수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정수장으로 들어온 물은 저희 착수정을 거치게 돼서 이 착수정에서는 그 유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네. 이때 그 착수정에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질 수돗물 안에 맛이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존을 통해서 먼저 소독을 하게 되고요. 오존을 통한 소독. 예.
이게 초기 단계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착수정으로 들어온 물은 혼화지로 들어가게 돼서 응집제라는 약품과 결합되게 됩니다. 응집제. 예. 뭔가 이제 약품이 들어가는구나. 네네. 어. 이 온수 안에 있는 많은 불순물들을 서로 엉켜 붙게 만들어서 네. 크기를 키워줘서 저희가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응집제를 집어넣게 돼서 아, 나 이거 알거든. 네. 작은 거는 좀 이렇게 골라내기 어려우니까 얘를 키우는 거지. 키우면 골라내기가 쉽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잘 보이고 잘 보이고. 그렇지, 그렇지. 네네. 그래서 그 응집제를 섞어준 물을 응집지에 옮겨서 응집기라는 교반 설비를 통해서 이 약품과 원수를 잘 섞어주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장소에 모아가지고 약간 기계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네. 네네.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록이라고 하는데 플록? 이 이물질의 덩어리를 플록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 플록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1단으로 빨리 섞어주고 빨리 섞어. 2단으로 좀 더 천천히 섞어주고 천천히? 3단으로 매우 천천히 섞어주면서 매우 천천히. 서로 플록과 플록 간에 만나서 크기를 키워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아. 약간 강약을 조절하는 듯한 느낌이네.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이 응집제랑 섞어진 물은 침전지로 가게 돼서 약 4시간 정도 커진 덩어리들을 가라앉히게 되는데요. 가라앉히고. 네네. 이 침전지를 통과한 물은 여과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아. 이 여과지로 보내지게 된 물 안에 이제 미세한 이물질 입자들은 이 여과지 내에 여과사, 모래인데요. 여과사인 모래와 활성탄을 통과하게 되면서 활성탄. 예. 어허. 여기서 이제 활성탄의 역할은 여과지를 통과한 물 안에 만냄새 물질을 한 번 더 흡착을 시켜서 제거를 해줌으로써 수돗물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냄새 없앤다. 네. 더욱더 깨끗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점점 더 수돗물 품질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1단, 2단, 3단 이 겹겹이 저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우리 K워터. 야, 태워다 아, 살짝 최고입니다. 그래요? 자, 그럼 저 질문 하나만 네. 해도 되겠습니까? 자, 여기 와서 봤더니 우리 물이 이렇게 야외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뭐 먼지도 떨어지고 이럴 텐데 이렇게 야외로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 수면밖엔 볼 수가 없지만 네. 저 수면 안에는 저희 슬러지 수집기라고 하는 큰 설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비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붕을 얹혀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여과 사를 통과하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들어와. 얼마든지 내 맘만 먹으면 넌 뺄 수 있어. 네. K워터! 아, 저도 질문 있어요. 아, 좋아. 방울이도 질문 하나 하세요. 아, 그러면요, 세균이랑 미생물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정수처리 공정 중간중간에는 저희 차염소산 나트륨, 줄여서 차염이라고 하는 차염소산 나트륨, 예. 차염. 차염이라고 하는 이제 소독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독제를 통해서 물 안에 있는 미생물이나 세균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 그 물 안에 남아있는 잔여 소독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배관을 통해 가정으로 가기까지 생길 수 있는 세균이나 미생물까지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그냥 싹 잡아버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대단해요. 저는요, 네. 진짜 이런 생각이 드네요. K워터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생산하는 이 수돗물 이제 더더더더 안심하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물 열심히 만들어주시는 수자원공사에 우리 과장님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정말 수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또 믿고 마음 놓고 마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방울. 오늘 어땠어요? 아, 미처 몰랐던 한강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한강은요, 네. 대한민국 민족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오, 방울 멋있어요. 아, 제가 좀 한 멋짐을 하죠. 네. 그리고 새삼 한강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당연하다고 여겼던 네. 물이 많은 과정들을 거쳐 깨끗하게 집까지 온다는 사실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공부왕 방울. 방울 방울 아, 똑똑 너무 방울 대단해요. 똑똑 방울. 저 역시도 그냥 매번 역사 수업할 때 한강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만 여러 번 수업을 하고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주긴 했지만 이렇게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요 K워터에서 노력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물을 그냥 진짜
물 쓰듯이 써서는 안 되겠다. 소중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좋은 깨달음을 또 얻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러한 자연 자원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소한 노력부터 지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물 아껴 쓰고 네. 감사한 마음으로 쓰는 그러한 저와 방울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